얘기 그죠? 들으셨어요. 무조건 운동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시술해서 안 되면요, 수술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통증 없는 세상을 열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는 유튜브 채널 통증왕 최봉춘입니다. 소파에 앉아서 허리를 주무르시면서 아유 요즘 따라 허리가 더 아프네, 잠을 한숨도 못 잤어 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의 말을 들으면 허리 수술을 정말 하셔야 되나 하고 걱정이 앞서섰던 분들 진짜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혹시 수술과 시술 중에 어떤 방법이 우리 부모님께 더 적합한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허리 건강에 대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길을 잃은 저희에게 정확한 길을 안내해 주실 내비게이션 원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사동 세원마취통증의학과 의원 최봉춘 원장입니다. 네, 오늘 원장님께서 우리의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해주실 것 같은데요. 원장님,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서 부모님 허리 아픈 통증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원장님과 병원 유튜브를 진행하다 보니까 실제로 저한테 질문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병원에 방문을 하면 거의 무조건 100이면 100 수술을 권유받으신다고 하니까 되게 무서워하시는데 꼭 그렇게 해야만 할까요? 뭐 꼭 수술을 할 필요는 없죠. 허리가 나쁘다 그래서 뭐 다 처음부터 수술하지는 않고요. 나빠서 수술을 해서 똑바로 해야 되지만 그게 꼭 정답은 아니거든요. 나쁘면 나쁜 대로 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또 사는 분들도 많아요. 수술보다는 덜 부담스러운 시술이라든지 주사 치료 방법, 또 가장 좋은 치료 방법 있잖아요. 운동.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수술이라는 것보다도 다른 방법 먼저 해보시면 좋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저희 원장님께서 방금 전에 시술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허리 통증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만큼 이번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수술과 시술의 차이는 어떤 걸까요? 수술은 말 그대로 칼을 대고 더욱더 들어가서 그 원인이 된 부분을 절개를 한다든지 뜯어내고 네. 조작을 가해서 그거를 변형시키면서 제대로 만드는 것을 수술이라고 하는 반면에 네. 시술이라는 것은 원인이 되는 걸 자르거나 변형을 안 시키고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염증이라든지 유착 같은 아주 눈에 잘 안 보이는 이런 것들만 살살살 치료하면서 약물로 치료하는 것이 바로 시술이라고 그래요. 시술은 가느다란 관이라든지 뭐 주사나 이런 걸 통해서 염증과 원인이 되는 걸 갖다 제거하는 것이 바로 시술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요 선생님, 이 시술적인 방법으로 통증 치료를 하면 수술이 아니니까 당일에 집에 바로 갈 수 있어요? 물론 시술은 째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고 나서 일정한 시간을 회복을 해갖고 괜찮다면 얼마든지 집에 가서 쉴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너무 좋은데요? 입원을 안 해도 되니까 부담이 훨씬 적고, 그리고 아무래도 일상생활로 바로 복귀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일 것 같아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한테는 이런 시술만 한 게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시술 관련돼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시술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시술이 시작된 지가 한 15년 이상이 됐어요. 거의 20년이 가까워지는데 그동안 시술을 많이 해서 허리를 치료하고 뭐 협착증 뭐 이런 많은 분들을 치료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는 꼭 수술해야 되는 경우, 효과가 없는 경우도 무조건 다 시술을 탁 해버려갖고 시술하고 났는데 얼마 있어갖고 또 다시 아파서 오고 시술에도 효과가 없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아, 시술하면 금방 재발한다는데 뭘 시술을 하느냐 이런 얘기도 해요. 시술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시술을 하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막 하고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한테 시술에 대한 그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서 수술 못지않게 또 시술도 부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요. 네. 중요한 거는
어떻게 어떤 환자한테 하느냐, 그쵸.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맞아요. 그다음에 시술을 한 다음에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이런 삼박자가 착잘 맞아야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안타까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또 시청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요, 선생님, 저희 이 시술을 통해서 또 긍정적인 효과를 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사례들을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병원을 저희 개업한 지 한 30년 됐는데 오래됐잖아요. 처음에는 이런 시술이 없었어요. 네. 그냥 주사 치료하고 주사해서 안 되면 할 수 없이 수술 가세요. 방법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아주 열악한 시술이 나왔지만 그 다음부터는 좋은 시술이 나왔어요. 네. 옛날에 어떤 분은 목 디스크가 너무너무 아파. 대학병원이라는 병원을 다 갔어요. 아이고. 가자마자 다 수술을 하라. 대학병원 가도 듣고 이 병원 가도 그렇고 아파서 죽겠고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 찾았을 때 제가 목에다 신경 성형수술 테타로 들어가서 염증을 쫙 치료해줬더니 네. 그 사람 한 3, 4일 있다가 딱 좋아져서 내가 왜 이걸 안 받았지?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행복하게 지금까지 잘 지내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기적 같네요. 네. 근데 그분을 MRI를 처음에 찍으면 막 신경 있는 구멍도 막혀 있고 뭐 디스크도 찌그러들어 있고 신경도 누르고 정말 엉망이에요. 네. 그래서 치료했어요.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MRI 찍어봤어요. 똑같아요. 그대로예요? 와. 근데 아파요? 난 안 아파. 오. 근데 MRI 똑같은데 MRI나 영상을 봤을 때는 신경이 나오는 데가 디스크에서 눌려 있고 막혀 있고 수술하는 선생님이나 우리가 봐도 굉장히 심하네요. 그런데 환자분 나 안 아픈데? 안 아프다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설명을 하겠어요. 그러게요. 또 어떤 분이 왔어요. 네. 그분이 왼쪽은 너무너무 아파요. 네. MRI 찍었더니 오른쪽은 더 많이 심해요. MRI 보고 오른쪽이 아프셨더니 아니요, 저는 오른쪽 안 아프고 왼쪽이 아파요. 이것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네. 그렇게 우리 몸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오묘미묘한 여러 가지 작용도 있고 네. 우리 몸을 보호하는 기능도 있고 그걸 갖다가 잘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쁜 척추를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거 쇠에 박아가지고 뼈가 앞으로 밀려 있으니까 뒤로 쫙 당기고 으악! 쇠 박고 그 디스크 다 빼내고요. 협착된 거 다 하고 쇠 딱 박고 딱 해놓으면요. 아주 튼튼해집니다. 수술한 사람 보면 쇠는 박혀 있지만 아주 척추가 말끔하게 돼 있어요. 네네. 근데 환자는 아프대. 수술 잘 됐는데요? 근데 아프대. 본인은 아파요. 이런 그러면 왜 수술합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수술 안 했어요. 엉망이에요. 이거 안 아프세요? 나는 안 아픈데요? 어떤 게 더 행복한 겁니까? 후자가 더 행복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수술했는데 계속 아파요. 그럼 수술한 사람이 안 한 사람은 똑같아. 아픈 거는. 그럼 못하러 수술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술하는 비수술 뭐 이런 것들에 하는 거는 이 MRI나 이런 영상을 보고 판단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물론 검사해야 됩니다. 그쵸.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라고 아픈다고 생각했는데 검사해보니까 이쪽 위가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네. 검사를 해야 돼요. 검사했다. 쫙 나와서 그러면 오른쪽 뭐 어디가 아프시죠? 굉장히 심하네요. 그러면 환자분은 딱 쪽이 아픈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네. 많이 아프세요? 많이 안 아프고 조금 아파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심한데 안 아플 수도 있어요. 그쵸. 이거 어차피 이거 심해갖고 언젠가는 이거 해야 되는데 빨리 하세요. 이게 되면 나중에 되면 이거 마비돼서요. 신경 못 씁니다. 지금은 좀 덜 하는데 언젠간 망가지니까요. 빨리 하셔야 돼요.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런 케이스. 그죠? 네. 어차피 하셔야 돼요. 맞아요. 그때 가서 나이 드셔서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맞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똑같은 얘기 그죠? 들으셨어요. 네. 그런데 그 사람 나이 들어도 똑같이 안 아프고 그냥 그러고 살아요. 그러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런 수술이라는 거는 우리가 정말 잘 판단해야 되고 많은 임상 경험과 이런 걸 해보신 선생님한테 판단을 맡기는 것이 좀 옳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픈 거, 척추가 나쁜 거 이런 거 다 비례하지 않으니까요. 잘 판단해서 가능한 한 수술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그쵸.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원장님께서 정말 가슴에 확 와닿는 사례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도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진단과 환자와 선생님 간의 상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어요. 네. 원장님 그렇다면요. 이렇게 수술적인 치료가 아닌 시술 치료를 받은 다음에 또 다시 통증이 재발하지 않도록 꾸준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관리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시술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을 잘 맞춰야 된다. 요거는 시술을 하면 아주 효과가 좋을 거예요. 이건 시술해도 한 몇 달 있다 또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아시고 좀 일단 해보시든지 다른 방법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미리 선생님이랑 충분히 그 시술에 대한 결과치에 대해서 상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결과치를 충분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시술을 안 되면 그 다음에 꼭 수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우리가 그쵸. 계획을 짜야 돼요. 그래서 맞아요. 이 시술로 통해서 얼마나 결과를 좋은 걸 얻을 수 있느냐 이거를 한번 판단을 해서 적절한 적응증을 해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시술에서 안 되면요 수술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는 좋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술을 하든지 아니면 이거는 제가 보기엔 너무너무 나쁘고 너무 증상이나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이거는 시술을 하면 안 되고 수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적절한 어떤 시술에 대한 기준점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맞아요. 시술을 해서 올 수 있는 결과치를 잘 상의를 해서 알고서 시술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시술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쵸? 가장 적절하게 맞는 시술을 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시술이 끝난 다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관리를 잘해야 돼요. 제일 중요해요. 시술이 정말 힘들고 그 다음에 이게 안 좋은 결과가 있는 그런 거라도 끝나고 나서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관리를 하면은 50% 이상은 좋아져요. 더 좋아져요.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관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동, 허리, 코어 근육 강화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강화시키고 허리에 부담을 적게 해줘야 되고요. 자세를 조금만 바꾸면 돼요. 여러분도 네. 맨날 앉아있는 자세, 목을 숙이고 있는 자세 조금씩 맞아요. 바꿔보고요. 내가 좀 이렇게 좀 해보자. 뭐 이렇게 하는 이런 노력을 하는 그 10%가 그쵸. 증상을 훨씬 더 호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술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후처리, 통증에 대한 관리와 운동, 자세 네. 이런 시술 후에 여러분들의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잘만 하면요 되게 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기서 오늘 뭐 신경소형설, 풍선확장설, 고주파 치료법, 뭐 시술 이런 거 여러 가지 중에 뭐 다 말씀드려봐야 소용이 없고요. 네. 여러분들한테 그 많은 시술에 어떤 것이 맞는지를 그쵸. 선생님이랑 충분히 상의하고 결과치에 대해서 서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또 나중에 어떻게 이거를 운동을 하고 관리를 잘할 건가 이렇게 해야지만이 좋아집니다. 맞습니다. 들으셨겠지만 우리 원장님께서 정말 그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솔직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들 다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상 꼭 참고를 해보시고 이런저런 뭐 허리 문제가 됐든 이런저런 통증 문제로 지금도 고생 중이다, 고생 중인 부모님이 있다 라고 하신다면 꼭 상담 받아보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오늘은 저희가 수술 없이도 나의 허리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보다 더 깊은 정보들 알고 싶으시다면 잊지 말아주시고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마지막으로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원장님과 다음번에 더욱 더 재미난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